파킨슨병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저희 오늘 파킨슨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진짜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까이서 왔습니다. 가까이서 오셨군요. 그래도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셨는데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교수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파킨슨병을 전공하는 고성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얘기 될지 모르지만 또 재미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많은 질환들, 질병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편이기는 한데 파킨슨병은 사실 좀 많이 생소하거든요. 네. 파킨슨병이 치매랑 같은 질환인가요? 파킨슨병과 치매가 같은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파킨슨병은 치매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은 역시 뇌라든지 신경계통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점을 갖다가 갖고 있는 건 있겠죠. 그렇지만 주된 증상 자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도 떠는 경우도 있고 또 몸이 좀 뻣뻣해지는 경우도 있고 동작이 둔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걸을 때 다리가 좀 끌리거나 혹은 팔을 잘 안 움직이는 듯한 지금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거는 움직임이 좀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주된 특징은 움직임의 변화가 오고 느려지고 작아지고 조금 불편해지고 둔해지는 것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가장 주된 특징이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노년이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좀 생긴다. 파킨슨병이 워낙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병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젊은 분에서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생기는 연령대는 보통은 60 전후, 60대 초반 환자분이 제일 많으신데 최근에는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경우에서도 종종 발견이 됩니다. 이게 뇌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노인분에 많다는 것뿐이지 젊은 분에서도 없지 않습니다. 이 손 떨리는 증상만이 파킨슨병의 증상이다. 아닙니다. 네. 손 떨림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떨 때 가만히 있을 때 주로 떨리는 게 아니고 손을 사용할 때, 즉 손에 힘이 들어가서 제가 이제 컵을 잡거나 이렇게 이런 하면 손을 많이 떤다거나 혹은 숟가락질, 젓가락질 할 때 많이 떨리신다거나 혹은 글씨를 쓸 때 많이 떨린다거나 그런 특징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본인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제가 오른손을 살살 떠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왜 손 떨으라고 옆에서 얘기하시면은 제가 손에 힘이 딱 들어가면은 안 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주로 파킨슨병은 가만히 있을 때 주로 떨리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 사실 이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이라거나 뭐 파킨슨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뭔가 체크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이 파킨슨병의 특징이 보면은 이상하게도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어느 한쪽이 좀 먼저 시작을 해요. 그리고 손 떨림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손 떨리는 그쪽이 조금 동작이 둔해져서 이게 왼손이 연하 같지 않게 약간 둔하지?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좀 왜 뻣뻣하지? 그런 느낌이 있고 초기 처음 환자분들은 실제로 그런 모습보다는 팔이 몸에 붙은 것처럼 잘 안 움직이고 붙어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게 파킨슨병 환자에서 움직임에서 가장 초기에 보일 수 있는 소견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조 증상, 그럼 그 전에는 뭐가 더 없었을까? 근데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한 가지가 잠꼬대 얘기가 많고요. 두 번째는 냄새 맡는 거가 좀 이상이 났다. 냄새. 냄새가 있는데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잠꼬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뇌파를 찍어보면은 지금 우리가 깨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있을 때와 똑같은 뇌파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도 하고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때리기도 하고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긴 한데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파킨슨병 환자가 변비도 많고 우울증도 많긴 하지만은 사실 변비하고 우울증은 파킨슨병 이외에도 워낙 다른 병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꼭 1대1로 딱 연결되어 있는 특이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파킨슨병에 걸렸을 때 뭔가 내 스스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가족의 보살핌이 꼭 필요한 그런 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이것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네. 저는 이렇게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요? 다른 뇌질환보다는 많이 약물치료가 개발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약물치료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그분이 일상적인 생활을 최대한 유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겁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조금 힘들어하신 면도 있고 또 약을 좀 더 많이 먹어야 되는 힘든 점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잘 유지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이게 충분히 일상생활 혼자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전조 증상들 그리고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설명란에다가 또 적어두도록 할 텐데 이 체크리스트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혹시 해당이 되시는 부분이 3개 이상인 분들은 병원에 좀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 이 파킨슨병인데 어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아야 될지 또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어떤 증상들을 좀 설명드리고 이야기해야 될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이 파킨슨 병은 가장 많이 보는 건 저희 이제 신경과에서 주로 많이 보고 계시고요. 신경과 가시면 신경 많이 써드릴 거니까 반드시 이제 증상 확인하시면 꼭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께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찍 발견하고 일찍 상담받고 치료받으시면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파킨슨병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킨슨병에 걸리면 운전이나 운동을 전혀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빨리 드릴게요. 네, 다행입니다. 네. 운동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혹시 가능할까요? 일단 운동은 많이 권유드리고요. 네. 단지 환자분이 보행 불안정 때문에 낙상이 자주 있다거나 그러면은 자기의 상태에 맞춰가지고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혹여 무리하다가 다치시는 일이 생길까봐 그럴 때는 주의를 드리는 게 있고요. 네. 단지 하나 파킨슨병 약물 중에서 조금 졸음이 오는 경향들이 있으신 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항상 주의하고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고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 약을 드시는 분 전부가 아니라 약물에 관련돼서 생기는 졸음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운전 같은 피하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다음에 꼭 쉬고 그 다음에 운전하기 전에 졸음이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그런 네. 식으로 운전하라고 꼭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끝으로 혹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나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파킨슨병에 관심을 갖고 계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제가 파킨슨병 환자분들 처음에 오시면은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좀 더 많이 있으면 얘기 드리는 게 하나가 파킨슨병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네. 되게 이상한 얘기 같긴 한데요. 이 병은 내가 가지고 있고 없애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 병이 이제 없어지는 병은 아니니까요. 네. 그러면 얘를 갖다 어떻게 하면 잘 다스려가지고 나를 힘들지 않게 오늘 우리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병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파킨슨병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 나가면서 내 삶의 질이 잘 유지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제일 네.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파킨슨을 갖다가 미워하지 마시고 이미 나한테 와 있으니까는 얘를 잘 다스리면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네.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덕분에 파킨슨병에 대해서 진짜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콘텐츠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킨슨은 조기에 진단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치료를 하면 상태가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전조 증상이 의심되면 꼭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스스로 파킨슨병에 대한 이 자기 체크리스트를 저희 설명란에 넣어두도록 할 테니까 이 체크리스트 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엔딩 멘트가 이제 한다 친구 하면서 이제 퇴근을 하는 건데 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엔딩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파킨슨병 걱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파킨슨병 의심되면 어디로? 신경과 전문의에게 간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다 친구 퇴근 안녕.